평생 동안 술이 솟는 그림. 옛날 옛적에 백두산 아래 어느 산골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초가집에 살았지만 성실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가난하여 20살이 되도록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도 추운 날씨에 하늘이 쩍쩍 갈라지는 듯 하더니 이윽고 큰 눈이 내려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나무꾼의 집 굴뚝엔 연기가 끊긴 지 오래였고 낡고 해진 이부자리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나무꾼은 하는 수 없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북풍이 눈덩이를 말아올려 폭탄을 퍼붓듯 사정없이 내리치는 통에 얼어붙은 둥지 속의 산비둘기가 어지러이 울어댔습니다. 나무꾼은 겨우 양진역의 산비탈을 기어올라 황급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한참이나 정신없는 나무를 하였죠. 어느새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맺히고 땀이 나면서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다시 한참을 일해 어느덧 나무는 한 지개가 넘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고 막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오려 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가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고개를 빼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산비탈에 자그마한 움막이 하나 있었는데 신음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움막 속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무꾼은 숨이 턱에 닿도록 헉헉거리며 움막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움막엔 백발 노인이 좁은 구들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대체 어느 마을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깊은 산중에 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두 눈을 감은 채 골골골 가래 끓는 소리를 냈습니다. 손발을 만져보니 차갑기가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누워있는 방바닥 역시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두 손으로 눈을 떠다 날라 항아리를 채우고 방금 전에 자신이 했던 나무를 가져와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쌀자루에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쌀을 꺼내 미음을 끓여 한 숟갈 한 숟갈 노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노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젊은이가 자기를 보살펴 준 것을 알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무꾼은 노인이 혈혈단신 혼자 사는 데에다 병까지 얻은 것을 보곤 차마 떠날 수가 없어 그날부터 움막에서 살면서 3일 동안 극진히 노인을 간호했습니다. 속담에 정성이 지극하면 돌멩이도 꽃을 피운다고 나무꾼의 정성어린 간호를 받은 노인은 놀랄 만큼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나무꾼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노인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늙은이의 목숨을 구해주어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 보답의 뜻으로 자네에게 그림 한 장을 그려줌세. 말을 마친 노인은 붓을 움직여 한 폭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푸른 학이 소나무 위에 앉아있고 그 뒤로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엔 맑고 푸른 샘물이 보기에도 시원스런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소중히 그림을 받아놓고는 공손히 노인에게 절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나무도 할 겸 또 노인도 궁금하여 산에 올라가 보니 노인도 움막도 온데간데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속으로 이상하다 느꼈지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나무를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야 나무꾼은 땔감을 잔뜩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다 말고 그는 벽에 걸어둔 그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림 속의 샘물이 찰랑거리는 듯 꼭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쳐 그림 모서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그림 속의 샘물이 맛있는 술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림 속의 푸른 학이 날개를 퍼덕이더니 샘물에서 정말 향기로운 술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무꾼은 너무도 놀라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황급히 술을 받아 한 모금을 쭉 들이켰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맑고 상쾌해지면서 온몸에서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 소문은 날개가 돋친 듯 순식간에 가까운 마을로 쫙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로 몰려와 나무꾼의 술을 사려 아우성이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 술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무꾼의 살림도 조금씩 좋아져 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 소식은 어느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거북이의 등에 있는 털이라도 뽑을 만큼 욕심이 많은 이 늙은 부자는 하인을 데리고 부랴부랴 나무꾼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그림을 보자마자 나무꾼에게 그 그림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이 쌀쌀맞게 황금으로 만든 산을 주고 선녀를 아내로 준다 해도 그 그림을 팔 수 없다 대답하자 부자 영감은 노발대발하며 황금 100냥을 주고 억지로 그 그림을 떼어가 버렸습니다. 나무꾼의 그림을 손에 넣자 부자 영감은 큰 돈을 벌게 될 욕심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방에 신선주를 판다는 방을 써붙이고 사또와 각 고을의 부자들에게 큰 잔치를 베푼다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이윽고 약속한 날이 되자 부자 영감은 마을 입구의 큰 버드나무에 그림을 걸었습니다. 신선주가 나오는 신기한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버드나무 주변은 물론 큰 길까지 구경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얼굴 가득 흐뭇한 표정을 짓고 천천히 팔자걸음을 걸으며 그림 앞으로 다가와 사람들에게 곧 푸른 학이 날개를 퍼덕이고 샘에서는 신선주가 흐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의 모서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푸른 학이 움직이기는커녕 샘에서는 술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영감은 어쩔 줄 모르며 다시 한번 그림의 모서리를 잡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푸른 학은 여전히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러서 있던 구경꾼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두들 부자 영감이 돈을 너무 밝히더니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린 게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부자 영감에게 이런 조롱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더욱더 당황한 그는 그림이 찢어져라 모서리를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푸른 학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샘에서도 술은커녕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은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이리저리 날뛰며 화도 냈다가 변명도 했다가 하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영감은 불이 나게 사또에게로 가 무릎을 꿇고 고했습니다. 나무를 해답하는 젊은 녀석이 요망한 재주를 피워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돈마저 가로챘으니 그 죄인을 중벌로 다스려달라고 했습니다. 부자 영감에게 뇌물을 받은 사또는 나무꾼을 묶어 관가로 끌고 와 억지로 사기 제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나무꾼은 애당초 그림을 얻게 된 동기와 부자 영감이 빼앗다시피 그림을 사간 이야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면서 그 그림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사또는 나무꾼의 말이 모두 이치에 맞고 옳은지라 더욱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자 영감에게서 뇌물을 듬뿍 받은지라 그럴수록 사또는 더욱 화를 내며 나무꾼이 죽을 때까지 곤장을 치라 하고 요사스런 저 그림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백발의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웬 노인이 나는 듯 관가에 뛰어들어오더니 사또와 부자 영감을 향해 외쳤습니다.
백성을 속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요사스러운 것들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리고는 앞으로 나아가 그림의 모서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그림 속의 푸른 학이 날갯짓을 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나무꾼을 태우고 구름 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인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학이 날아가 버린 그림만이 흔들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와 부자 영감은 너무 놀라 입을 벌리고 멍청이 서서 흔들리는 그림만을 바라볼 따름이었습니다. 이때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소리가 우르릉 쾅 하고 들리더니 그림 속의 바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못된 사또와 부자 영감은 그 바위 밑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나무꾼을 광가에 내려주었습니다. 그 후 나무꾼은 사또가 되어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송송생통하나라